안녕하세요. 족부정형외과 전문의 김주범이 들려드리는 발에 관한 톡톡 시간입니다. 네, 오늘의 주제는요. 마비로 인한 오목발의 수술적 치료인 힘줄 이전 수술과 절골 수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오목발은 어떤 발이고 왜 마비 때문에 오목발이 발생하는 건지 말씀을 드릴게요. 오목발은 아치가 높은 발을 이야기를 합니다. 저희가 발과 발목은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외측으로 트는 힘과 내측으로 트는 힘이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마비가 와서 외측으로 트는 힘이 마비가 되고 내측으로 트는 힘은 남아있다. 그러면 항상 발은 내측으로 트는 힘만 받게 됩니다. 그러면 그 결과 이렇게 아치가 높은 오목발 변형이 생기게 됩니다. 이렇게 오목발을 유발하는 마비를 발생시키는 질환이 유명한 거는 샤콘 마리투스 병이라는 게 있고요. 저희가 많이 아는 소아마비가 있고 또는 외상 또는 척추 내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척추에서 신경의 마비가 발생하는 척추 질환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오목발이 마비로 인해서 왔다. 그러면 그 정도가 심하고 마비 때문에 보행마저 문제를 많이 일으키기 때문에 심각한 문제를 발생하게 되죠. 오늘도 바로 이런 환자의 이야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마비로 인한 오목발 환자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환자는 젊은 남자 환자였고요. 어릴 때부터 마비가 있어서 오목발 변형이 생겼던 환자입니다. 환자는 일상생활도 하고 골프도 하는데 발 외측의 상처와 진물만 문제라고 하였어요. 그래서 환자의 발의 모습을 보시면 아치가 높은 오목발이 보이고 아픈 쪽 발은 다리가 매우 얇죠. 건강한 쪽에 비해서. 그래서 아픈 쪽 발이 마비로 인해서 다리가 얇아진 걸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발의 외측에 굳은 살 및 상처로 인한 진물이 계속 나왔고요. 걷는 모습을 보시면 발의 변형과 마비로 인해서 발의 외측만 주로 디뎌지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쪽만 주로 디뎌지는 게 보이죠. 그래서 환자는 마비로 인한 오목발 변형이 있었고 발의 외측만 디뎌지는 게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발바닥 외측에 지속적인 압력이 가해지기 때문에 저 상처가 낫질 않았던 거죠. 그래서 이거를 해결을 하려면 수술을 통해서 발 모양을 바꿔주는 게 필요했습니다. 그러면 수술은 어떤 게 좋냐고요? 이러한 심한 오목발 변형은 관절을 유압하는 수술을 해야 발의 변형을 더 잘 교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환자는 나이가 젊었기 때문에 유압술보다는 절골술 및 힘줄 이전 수술을 시행을 했고요. 수술 전에 있었던 굳은 살과 상처가 수술 후 3개월 차에 없어졌고 수술 후 6개월이 돼도 굳은 살은 있지만 상처가 다시 남지 않는 상태로 유지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환자가 걷는 모습을 보시면 수술 전에 비해서 좀 더 자신 있고 빠르게 딛는 게 보이고요. 디디는 게 외측으로 디뎌지지 않고 판판하게 디뎌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젊은 환자에서 왜 교정이 확실한 관절 유압술을 못하냐? 관절 유압술을 하게 되면 이 관절은 굳어서 일을 안 하잖아요. 그러면 그 주변에 있는 관절이 일을 해야 됩니다. 그 관절이 해야 될 일을 주변에 있는 관절이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게 당장은 괜찮을 수 있지만 20년, 30년 쌓이면 인접관절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젊은 남자는 살 날이 많이 남았잖아요. 근데 이 환자 당장 관절 유압술에서 모양은 멋있게 바꿀 수 있어도 20년, 30년 후를 생각하면 관절 유압술이 좋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교정 정도는 부족할 수 있지만 절골술을 통한 최소한의 교정이 이 환자의 장래에 더 좋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절골술과 힘줄 이전 수술을 선택했습니다. 다행히 환자가 굳은 살은 있지만 피부 상처는 없는 상태로 걷기도 편해진 상태를 이야기를 해주셔서요. 수술의 결과는 성공적이었습니다. 자, 오늘은 이 환자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환자는 34세 남자 환자였고요. 어릴 때 척추 문제로 수술을 받으셨대요. 그 후로 다리가 얇아지고 발의 변형이 진행이 됐습니다. 환자의 다리의 두께를 보시면 건강한 쪽은 이렇게 두꺼운데 아픈 쪽은 다리 두께가 얇죠. 그리고 발이 오목발이고 발의 외측에 굳은 살과 상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리도 건강한 쪽은 고든 데 비해서 아픈 쪽은 휘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그러니까 결국엔 무슨 얘기냐? 마비로 인해서 오목발 변형이 생긴 거죠. 근데 이렇게 마비로 인해서 오목발 변형이 있지만 환자는 일상생활도 문제없고 골프도 잘 치는데
이 상처가 문제라는 거예요. 계속 진물이 생기니까 계속 밴드를 대야 되고 양말이 들러붙고 여기에 염증이 생기면 계속 항생제를 먹어야 되는 게 문제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환자가 마비가 생겼는데 그러면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진짜 발을 외측으로 트는 힘이 마비가 생겼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이렇게 제가 힘을 줘봤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손으로 살짝 밀어도 발이 버티질 못해요. 발에 있는 근육은 손에 있는 근육보다 훨씬 크죠. 그래서 손으로 아무리 밀어도 근력이 정상적이라면 발이 딱 버텨줘야 됩니다. 근데 저는 정말 가볍게 밀었거든요. 그래도 발이 버티질 못하고 넘어가는 게 보이죠. 이걸 보면 발을 외측으로 트는 힘이 이 환자한테 있어서 마비가 와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비로 인한 발의 변형, 그리고 다리의 변형, 외측만 디뎌지는 게 이 상처의 원인이라는 것을 파악을 했죠. 마비로 인한 변형이라는 게 확실한 건가요? 라고 물어보시면 그걸 확인하는 방법은 건강한 쪽하고 비교해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환자가 선천적으로 원래 이렇게 발이 오목발이냐 아니면 마비로 인한 거냐 그게 궁금한 거잖아요. 그래서 건강한 쪽하고 비교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건강한 쪽의 아치는 낮고 아픈 쪽, 마비가 있는 쪽의 아치는 높죠. 조각 검사를 보더라도 건강한 쪽은 발이 균일하게 디뎌지고 뒤꿈치와 앞꿈치로 디뎌지는 반면에 아픈 쪽은 발이 균일하게 디뎌지지 않고 바깥쪽에 모든 압력이 집중이 되는 게 확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바깥쪽으로만 디뎌지고 있는 거죠. 이렇게 엑스레이와 조각검사상에서 발의 변형과 마비로 인해서 발이 외측으로만 디뎌지는 게 확인이 됐기 때문에 수술이 필요했습니다. 수술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확실한 교정은 삼중관절 위압술이라고 해서 관절을 굳혀서 모양을 딱 만들어주는 게 좋습니다. 모양은 기가 막혀요. 삼중관절 위압술이. 그런데 이 환자는 나이가 젊으니까 30년, 40년, 34세잖아요. 100세 인생에서 앞으로 60년 이상 살 게 거의 확실해 보이는데 환자가 현재 심지어 운동도 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조금만 교정을 해주면 이런 상처가 좋아지고 쓰는 게 더 편해질 수가 있는데 의사가 그림이 좋자고 모양을 좋게 만들자고 추후 문제가 될 수술을 선택하기가 좀 어렵다고 판단을 해서요. 환자한테 모양 교정은 부족할 수 있지만 일단 환자의 미래가 창창하니 절골술과 후경골건 이전술이라는 향후 문제가 안 되는 수술을 먼저 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렸고 환자도 여기에 동의해 주셔서 이렇게 수술을 진행했습니다. 자, 그러면 절골술과 후경골건 이전 수술 도대체 어떤 목적을 위해서 어떤 원리로 하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이 환자의 수술의 목적은 뭡니까? 상처를 낫게 하는 거죠. 그럼 상처를 어떻게 낫게 하나요? 발이 외측으로만 디뎌져서 상처가 있는 거니까 발을 판판하게 디뎌지게 하면 이 상처가 저절로 없어질 겁니다. 그럼 이 환자가 발을 판판하게 되지 못하는 이유는 뭐죠? 바로 마비가 있고 발에 변형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비를 해결하는 것이 후경골건 이전 수술이에요. 이 그림은, 이 사진은 이제 제가 찍은 건데 아까 보여드렸던 모식도를 좀 더 한 번 더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발이 내측으로만 기울어지는 힘이 강하게 되면 발의 외측만 닿게 되죠. 발의 내측과 외측으로 기울어지는 힘이 균일하면 발이 평평하게 닿고요. 발이 내측으로만 발을 외측으로 튀는 힘이 더 세게 가해지게 되면 발의 내측만 닿게 됩니다. 근데 이 환자는 이 상황이잖아요. 발을 내측으로 트는 힘이 더 세게 가해지니까 발이 기울어져서 외측만 디뎌지는 겁니다. 그러면 내측으로 튀는 힘을 하나 떼서, 여러 가지가 있다면요. 하나 떼서 그거를 바깥쪽에 붙여줘서 발을 외측으로 트는 힘으로 작용하게 되면 이게 균형이 맞겠죠. 그래서 이런 수술이 후경골건 이전 수술이에요. 그래서 발을 내측으로 트는 힘은 우리 몸에 여러 가지 힘줄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후경골건입니다. 후경골 힘줄이고요. 이 힘줄을 내측으로 떼서 외측에 심어주게 되면 이 힘줄이 외측으로 트는 힘으로 작용하게 돼요. 그러면 내측으로 트는 힘은 마이너스가 되고 외측으로 트는 힘은 플러스가 되니까 마비로 인해서 생긴 문제가 많이 균형이 잡히게 되죠. 그래서 후경골건 이전 수술은 환자가 발을 판판하게 되지 못하게 하는 원인인 마비에 대한 수술입니다. 1중족골 절골술은 그러면 발의 변형에 대한 수술이에요. 자, 1중족골이라는 거는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엄지발가락이랑 연결이 된 발등뼈입니다. 이 엄지발가락이랑 연결이 된 발등뼈가 급격하게 위로 올라가면서 아치가 솟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아치를 구성하는 제일 중요한 요소 중인 하나인 1중족골을
절골, 뼈를 자른 다음에 모양을 맞춰요. 그러면 이 급격한 각도가 올라가게 됩니다. 실제로 완만하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완만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수술 전에 각도가 굉장히 급격하잖아요. 그게 수술 후에 보시면 각도가 완만해지는 게 확인이 됩니다. 근데 이 1중족골 절골술은 발의 전체적인 모양을 교정을 해주는 게 아니고요. 그 아치만 살짝 높여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발의 변형을 교정하는 최소한의 수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최소한의 수술만 해도 환자가 좋아졌는지를 확인을 해볼까요? 먼저 이러한 수술을 하기 위해서는 마취는 척추 마취를 합니다. 그리고 재워드려야 돼요. 왜냐하면 이거를 부분 마취를 하게 되면 이 마비로 인한 문제가 수술까지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마비로 인한 근육의 균형이 안 잡히는 게요. 그래서 아예 마취를 해서 다리의 전체적인 근육의 힘을 다 빼야 돼요. 척추 마취를 통해서요. 그리고 수술하는 시간이 기니까 재워드리죠. 1시간 반 정도 걸립니다. 그리고 상처의 완화 및 이런 것들을 위해서 통증 조절, 상처 완화 이런 것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3박 4일은 입원을 해주셔야 돼요. 첫 6주는 통기부스하고 목발합니다. 그 다음 4주는 탈착식 기부스를 하고 보조기를 해요. 평상보다 좀 긴, 그러니까 10주에 가까우니까 2달이 넘는 기간 동안 보호를 해야 되죠. 이 이유는 뭐냐면 힘줄이 그 옮긴 부위에서 안정화되는 기간이 되게 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호를 여타 다른 수술에 비해서 길게 해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환자가 수술 전에 있었던 이런 굳은 살과 상처가 수술 후 3개월째 없어졌고 수술 후 6개월째 3개월에서 6개월 사이 이제 환자가 완전히 일상생활을 회복을 하고 골프도 치셨다고 했거든요. 이렇게 걷는 양이 늘어지니까 다시 굳은 살은 생겼지만 상처는 생기지 않은 상태가 됐고요. 옮긴 힘줄이 잘 작용을 하는지를 보여드릴게요. 자, 이 부위가 옮긴 힘줄이 지나가는 부위입니다. 근데 발이 외측으로 막 움직이죠? 발이 외측으로 움직이잖아요. 그리고 이 옮긴 부위를 보시면 발이 외측으로 움직일 때마다 여기 올라갔다가 내려왔다. 이 힘줄이 작용을 하는 게 보입니다. 그래서 환자가 옮긴 힘줄도 내가 역할이 달라졌지만 밖으로 발을 외측으로 틀어 하면 그 힘줄이 거기에 맞춰서 움직인다는 게 확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환자가 걷는 모습을 보시면 수술하기 전보다 더 자신있고 발을 더 판판하게 걷는 게 확인이 되죠. 환자는 수술 후 3개월 차에 피부 상처가 호전이 됐고 수술 후 6개월 차에 수술 전보다 더 걷기 편한 상태가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다행히 환자의 상태가 괜찮았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고요. 환자도 만족했습니다.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마비로 인한 오목발의 원인은 발목을 외측으로 트는 힘의 마비로 인해서 발이 내측으로 트는 힘만 받으니까 이 힘을 지속적으로 받으면서 변형이 되는 겁니다. 변형된 오목발의 수술은 관절 유압술이 가장 교정력이 크지만 젊고 증상이 약한 사람에게서는 이 수술이 추후 문제가 될 수 있고 너무 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절골술 및 힘줄 이전 수술을 통해서 최소한의 수술을 통해서 불편한 것만 해결해 주려고 했고요. 힘줄 이전 수술이라는 것은 마비된 발목을 외축으로 트는 힘이 없어졌다고 말씀해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내측으로 트는 힘을 떼서 외축으로 트는 힘을 보강을 함으로써 이 마비를 해결해 주는 거고요. 주로 후경골건 이전 수술이 이러한 수술에 가장 흔하게 사용되는 수술입니다. 이러한 수술은 척추 마취하고 재워드리고요. 6주 통기부스와 목발하고 4주 탈착식 기부스를 합니다. 마비도 있는데 오목발까지 있으면 굉장히 삶이 힘들어지고 걷는 것도 힘듭니다. 비록 이 환자는 일상생활도 하고 골프도 치고 했지만 나이가 들면 들수록 판판하게 못 디뎌지는 것이 더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렇지만 마비로 인해서 끝이 아닙니다. 마비는 회복되지 못하더라도 기존에 남아있는 힘줄을 이전하고 옮기는 것을 통해서 이 마비를 주어진 그 능력 안에서 환자분이 좀 더 잘 쓰고 잘 걷게 만들어 드릴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시고요. 적극적으로 치료받으시면 좋겠습니다. 건강한 발걸음 행복한 100세 인생 발에 관한 톡톡이 함께합니다. 저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을 했고요.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정형외과 전공의를 수료했습니다. 서울 백병원에서 정형외과 교수를 역임한 바 있고요. 여타 여러가지 방송 프로그램에서 저의 생각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이 동영상은 제 생각과 환자의 사례를 환자분께 좀 더 자세하고 상세하게 말씀드리기 위해서 제가 제작했습니다. 네이버 족보 김지범 블로그에 오시면 더 많은 정보와 질문이 가능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